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에 대한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펜타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로 한미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여러 개 주한미군 감축 옵션들을 백악관에 보고했다.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위해 예비적 옵션을 제시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는 것은 철저히 돈 문제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동맹은 뒷전인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해본다면 이런 보도는 사실 놀랄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자신의 국방부 시절을 회고한 선을 지키며라는 책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은 손해보는 거래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 한화로 약 70조 원 정도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도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0조 원을 내라는 것은 한미동맹 파기하자는 말보다 더 충격적으로 들리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한국이 전쟁을 한다고요? 미국은 빠지겠습니다. 행운을 빈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드는 비용에 비해 한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게 낫다는 논리입니다. 한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16조 2767억 원을 미국에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이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돈도 적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협상에서 한국은 첫 해인 올해 13.6% 인상에 향후 4년간 연간 7% 인상하는 5년짜리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2019년 분담금 대비 50%를 인상한 13억 달러를 내는 1년짜리 계약을 요구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제보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돈을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는 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군 철수의 합리성에 의문을 계속 제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충격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 미국 정부와 펜타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옵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즉답은 피한 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세계 군사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뻔한 답변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확실한 부정 입장을 내놓는 대신 해외 주둔미군 재배치 문제가 항상 검토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듣는 입장에 따라선 주한미군 재배치도 검토 대상이라는 말로 비칠만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미군의 재배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미국의 국가 국방 전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해왔습니다. 미국의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사령부, 남부 사령부, 유럽 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종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 북부 사령부, 수송 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문으로
얘기로만 떠돌던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지역별로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회를 중심으로 감축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 반대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나옵니다. 공화당 벤세스 상원의원은 국방부가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마크 그린 의원도 트위터에 나는 대통령에게 동의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 한국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모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주장만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한 것일까요? 트럼프의 독단적인 판단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있지 않을까요? 네, 관련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행정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국방수권법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의회가 그 전해인 2019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2,000명으로 규정했다가 28,500명으로 다시 상향한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2021 국방수권법에서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현재 논의 중입니다. 특히 하원 군사위가 마련한 안에는 행정부가 감축 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한국이 충돌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토록 해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밀어붙이는 독불장군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미 의회는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입법까지 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이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방수권법은 감축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증명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가 설립한 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국방장관이 국방수권법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안보 근거를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다. 신중하게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주한미군에 비해 주일미군의 분담금 비율이 더 높은 것일까요? 일본의 주둔한 미군의 규모는 한국보다 큽니다. 절대적인 액수에서 일본의 분담액이 큰 것은 당연하지만 통상적으로 분담률도 한국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률이 60%에서 75%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싱크탱크의 추산은 다릅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2016년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한국의 분담률은 41%였습니다. 50%인 일본보단 작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닙니다. 게다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6년 청문회 당시 한국의 분담률이 50%가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미군 상황은 어떨까요? 트럼프는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역시 조만간 뺄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라고 말하며 주일 미군 주둔 경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80억 달러 약 9조 6,096억 원을 요구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씨의 진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지키는데 미국이 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비용을 산정했다고 시사했습니다. 한국에 이어 일본의 미군 또한 조만간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금액 선정을 어떻게 하길래 1조에서 9조가 되고 70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때 산수 안 배우셨어요? 주한미군 빌미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안달나셨네. 깡패세요? 조 단위를 무슨 70배까지 올려버리시네요. 중국 잡겠다면서 한국 없이 뭐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만 동맹이다, 형제 나라다, 마스크랑 진단키트 받아가더니 차기 대선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한국 삥 뜯어가려는 거죠? 좀 쉬세요. 그만했으면 됐어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